네, 약 1시간 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또 PPI, 근원, 헤드라인 모두 전망치를 아회하면서 또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나스닥과 S&P 500 지수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9% 오르고 있다는 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흐름과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목요일을 책임져 주실 분인데요. 어웨어랩의 성윤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지표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FOMC 결과에 대해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결과는 매표적이었지만 좀 내용은 완화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그 연준의 점도표를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연준의 점도표는 앞으로의 추후 기준금리 뭐 음, 인하나 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연준 의원들도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도표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올해 초까지는 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승하는 수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오늘과 같은 데이터가 뭐 두 달, 세 달 연속으로 이어진다면은 네. 아마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연내 금리 1회만 인하한다고 점도표에 적혀 있지만 네. 아직 2회 이상의 인하를 아예 배제하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음. 있습니다. 네, 뭐 1회라는 점도표에 좀 예상이 있지만 그래도 7, 8월 매크로 지표가 잘 나오면 연내 2회 인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1시간 전 발표된 PPI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그 제조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좀 물건 있잖아요. 네, 제조하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재화에 대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 네, 이게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사들도 중국에서 요즘 알리나 테무 같은 쇼핑몰에서 이제 한국 분들도 쇼핑 많이 되게 많이 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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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저가 제품들이 물 밀려 오듯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네. 그런 디플레이션을 좀 유발하고 있지 않나 재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기업들이 넘어오면서 좀 재화 부분에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요, 이제 오픈 AI가 비상장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 매출도 올리고 있고 뭐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픈 AI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 네, 또 오픈 AI가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오픈 AI의 그 GPT는 이제 API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되는데 네. 그거와 관련된 매출이 뭐 한 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전체 매출 대비 큰 비중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B2B 그러니까 즉 기업들이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렇게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 대비 지금 주가 매출 그 연간 매출 반복 매출이 한 두 배 네. 정도 상승한 상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마 엔비디아 같은 그 AI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보지 어,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속기 업체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미증시에서 봤을 AMD도 때. 있고 인텔도 AMD. 있고 뭐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브로드컴도 있죠. 네, 그럼 브로드컴 얘기로 먼저 넘어가 볼까요, 저희?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일 장 마감 후에 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네. 10대 1 액면 분할 이야기도 했고요. 뭐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실 그 엔비디아는 범용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이제 사서 자기 용도에 맞게 이렇게 좀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범용 AI 가속기를 만들지만 브로드컴은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네. 자기 용도에 맞는 가속기를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커스텀 제조할 수 있는 네.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엔비디아로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네, 아무래도 그 브로드컴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네. 애플의 그 와이어리스 그 무선 모듈 같은 것도 팔고 굉장히 그 비즈니스가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AI 많이 가속 합병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네. VM웨어 같은 것도 합병을 했었고 뭐 모듈 비즈니스도 합병을 했었고 예전에 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의 집합체가 브로드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가 브로드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거는 맞지만 네. 엔비디아처럼 순수 AI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다. 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고요. 현재 지금 테슬라 정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SNS에 이제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 지급 찬성이 반대를 압도적으로는 격차로 따돌렸다는 메시지를 게시를 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계속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테슬라 전망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굉장히 대단한 이제 그 기업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이스X,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에 이제 네.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인 뭐 우주 회사 그리고 이제 예전에 트위터였던 지금의 X, 네. 뭐 XAI, 뭐 AI 회사죠. 그리고 뭐 뉴러링크라고 이제 사람 뇌에 이제 칩셋을 박아서 뭐 생각만으로도 이제 뭔가 물건을 조종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런 그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5개 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테슬라 주주들이 그에 대한 보상안을 통과를 시켜서 네. 더 많은 주식을 갖게 한다. 그러면 이 뛰어난 경영자가 테슬라에 네. 좀 더 집중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에 집중한다는 것은 네. 주주들한테 이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같은 존재니까 회사에 남아 있어 달라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테슬라 주주분들은 일론 네.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주주로 남아 있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시세 분출해 주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또 저희 대선 관련해서 조금 일찍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선 관련해서 뭐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이 빠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월가 전문가들이 이 기술주보다는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최신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뭐 1년 전쯤 비교해서는 바이든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 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 그렇죠. 국방비를 증액하면 네. 이제 방산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는 둘 다 조금 자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후보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주가 하나의 테마로서 한번 네. 반짝 뜰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이 바뀌는 정도의 그런 수혜는 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짝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갔을 때는 그 힘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미증시 훈풍을 또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에서도 주목하면 좋을 섹터 있을까요? 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좀 좋게 메모리 보고 반도체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그러니까 그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린 네네. 거를 이제 HBM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그 SK 하이닉스의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HBM이 마진이 높은 반도체다 보니까 네. 뭐 SK 하이닉스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네. 오히려 HBM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설비 투자비가 기존 D램을 만드는 데 쓰는 설비 투자비의 10배 이상이 든대요. 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D램을 만들 수 있는 그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디램 또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지금 모든 업체들이 HBM을 만들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디램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HBM만 만들려고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달라붙고 있으니까 네. 디램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가 이제 제가 한 3개월 전에 펼친 논리였는데 네.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모멘텀이 네. 1년,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에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발생할 것이다. 오. 이런 지금 논리가 UBS나 뭐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와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순수 SK 하이닉스 같은 마이크론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아무래도 HBM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도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한미 반도체에 장비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한미 한미 반도체를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HBM 대장주 이 두 종목 유의 깊게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요, 방금 디램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삼성전자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은? 저는 삼성전자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세요? 핸드폰 만들고 네. 가전제품 만드는. 네. 네. 핸드폰 만들고 가전제품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 만들고 네. 파운드리도 그렇죠. 하고 뭐 이제는 뭐 AI도 하고 뭐 별거를 다 하겠다는 맞아. 네. 회사인데 저는 이런 회사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 네. 보시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모바일, 음. 뭐 2010년대에는 반도체, 네. 10년대 중반 이상부터는 반도체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202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모바일에서도 힘을 잃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힘을 잃고 있고 네. 양쪽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직이라는 게 인적 자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제품,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조직이면은 네. 모두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삼성전자 같이 크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네. 분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제품이 더 힘을 받아야 되냐 네. 이거를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이제 매력적인 기술 회사가 아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실제로도 3개월 동안 뭐 올해 들어서 1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게 지금 파운드리, AI, 뭐 모바일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네.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다양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종목이 힘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웨어랩의 성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